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한국 예능계를 뒤흔든 한마디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말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 진짜 배경을 짚어보려 합니다. 화려한 시청률 뒤에 가려졌던 출연료 논란의 실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시즌 만에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으며 성공 신화를 쓴 스포츠 예능 원더독스. 시청률 8%에 육박했고 웨이브 예능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국민 예능 반열에 올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훈련, 실제 경기, 실제 부상과 눈물까지 여과 없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감동의 이면에서 한마디 말이 조용히 터져 나왔습니다. 전 기름값도 안 나와요. 이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현장에 있던 김연경조차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합숙하며 훈련하고 회의하고 경기에 나선 대가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감동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돌아간 보상이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적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것이 진짜 땀과 진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대가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입니다. 왜 이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가? 왜 시청자들은 특정 프로그램과 방송사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는가?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출연료 구조의 실체와 열정페이라는 말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노동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료 구조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회당 약 50만 원으로 알려진 선수들의 출연료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군가는 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오직 촬영이 진행된 당일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선수들이 투입한 시간과 노동의 총량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수들은 단 하루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합숙하며 체력 훈련, 전술 미팅, 팀워크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경기 장면이 없는 날에도 몸을 만들기 위해 개인 운동을 이어갔고 부상을 안고도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없는 날조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스스로 컨디션을 관리하며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방송 화면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노동이었고 프로그램 성공의 토대였습니다. 이런 노동을 학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기록되지 않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지만 결과물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더독스의 감동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연료는 그 과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비와 식비, 치료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액수가 적다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범위가 의도적으로 축소평가됐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비교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당 일정 시간만 일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수들은 신체적 위험과 커리어 부담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는 원더독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열정과 사명감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은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스포츠 예능에서는 출연자가 곧 콘텐츠이자 연출의 일부가 됩니다. 경기의 흐름을 만들고 서사를 완성하는 주체가 출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약 구조는 여전히 출연자를 단순한 하루 단위 인력으로 취급합니다. 이 괴리가 이번 논란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치평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떤 노동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어떤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시청자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방송 제작 시스템 전반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특정 프로그램과 방송사를 넘어 더 큰 논의로 확장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하필 나 혼자 산다가 이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됐는지, 그리고 시청자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분노가 왜 특정 프로그램으로 향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료 논란이 불거지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의외로 원더독스가 아니라 나 혼자 산다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두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예능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실제 경기와 부상이 오가는 스포츠 예능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을 관찰하는 관찰형 예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에 돈을 아끼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장수 예능으로 안정적인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확보해왔고, 출연자들의 출연료 역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원더독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비와 출연료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강한 감동과 화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비가 시청자들에게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나 시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짜 땀과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에는 인색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상 예능에는 후한가라는 도덕적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댓글과 커뮤니티에서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감동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적게 주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노는 개인 출연자나 제작진을 넘어 방송국의 철학으로 확장됩니다. 예능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웃음과 화제성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희생이 담긴 이야기에도 그에 걸맞은 대우가 따라야 하는가? 원더독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인생 서사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서사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 시스템 전반의 우선순위를 묻는 기준점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무엇을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출연료라는 숫자를 넘어 예능 산업이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로 판의 흐름을 바꾼 김영현 감독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발언이 왜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리더십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장면은 회식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즌 2를 하려면 출연료를 2배로 줘야 한다는 김영현 감독의 한마디. 겉으로만 보면 술자리에서 나온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김영현 감독의 성향을 아는 이들은 이 발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멘트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발언이 나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표승주의 출연료 관련 발언이 알려진 직후였고, 시청자들의 여론이 급격히 움직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현 감독은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제작진과 방송사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기존 구조로는 시즌 2를 논의할 수 없다는 선을 그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출연자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언급되는 인물이 김연경입니다. 김연경은 해당 발언을 듣고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김연경은 선수로서 오랜 커리어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시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이 단순한 개인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직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현 감독의 리더십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감독이기 이전에 출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선수들의 권익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가 노동조합 대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의 정상화였습니다.
무명 선수들은 그동안 이름값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에 놓여왔습니다. 그러나 원더독스를 통해 이들은 감동의 중심이 되었고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영현 감독의 말은 이 변화된 위치에 맞는 대우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공동 제작자라는 인식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 발언 이후 논의의 초점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출연료가 적었는가를 넘어 왜 이런 구조가 유지돼 왔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방송사로 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MBC가 이 성공 앞에서 어떤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성비라는 선택이 왜 위기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더독스는 분명히 성공한 콘텐츠였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를 잡았고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은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례였습니다. 낮은 제작비와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가성비가 지금 MBC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연자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성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숫자만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는가를 넘어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댓글과 커뮤니티에는 이 프로그램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였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사람을 상품처럼 소모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감동을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MBC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 딜레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출연료 구조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유지해온 제작 관행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여론의 압박이 너무 큽니다. 시즌 1을 강행한다면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출연자와 시청자 모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바라봅니다. 원더독스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MBC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수익과 관행을 유지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더독스는 성공 신화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뢰를 잃은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향합니다. 감동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선수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에 섰는지, 그리고 시즌2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수들의 선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원더독스에 출연한 선수들은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연료가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몸과 커리어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코트에 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선수로 남고 싶었고 가족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도 웃었고 멍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연료보다 더 많은 돈을 치료비와 식비, 교통비로 쓰면서도 불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나왔고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잊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불합리한 구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은 소비될 수 있어도 착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열정이라는 말로 많은 것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열정을 공짜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의 가치는 대우에서 드러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2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분명합니다. 첫째, 출연자 전원에 대한 계약 구조의 개선입니다. 촬영 당일뿐 아니라 훈련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노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출연료의 현실화입니다. 회당 수십만 원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담아낸 가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성과 공유입니다.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그 성과는 방송국과 제작진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원더독스는 다시 감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않는 콘텐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원더독스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더독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승패도 시청률도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방송국만의 몫이 아닙니다. 시청자의 선택과 목소리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이 기름값이 아니라 꿈의 값으로 기억되는 세상. 그 출발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